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전자기학 관점에서 회로 소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회로 소자로는 이제 저항, 인덕터, 캐패시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저항은 전류로부터, 인덕턴스는 자기 에너지로부터, 캐패시턴스는 전기 에너지로부터 유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선에 이제 전하가 있고 외부 에너지가 공급되면 전하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생성됩니다. 회로 관점에서는 전하의 이동이 전류의 흐름이 되는 거고요. 전자기학 관점에서는 전하 밀도의 변화가 전류 밀도의 변화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전하 밀도의 이동 속도 V, 그러면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류 밀도가 생성이 됩니다. 전하의 이동속도 VD는 전기장 E와 매질의 특성인 이동도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전기장 E라는 거는 이 도선 양쪽에 걸린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이 도선에 인가가 되면 전하가 이동하게 되고, 그 전하가 이동하게 되는 그 속도는 매질, 도선을 구성하고 있는 매질의 특성에 따릅니다. 그래서 요 이동도를 요 위에 전류 밀도식에 넣게 되면 요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전기장 E와 전류 밀도가 서로 벡터 값이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비례상수가 도전율, 전하의 이동 특성을 나타내는 도전율로 비례상수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도전율이 좋을수록 전하가 잘 이동하는 거고요. 그 도전율은 이와 같이 이동도와 전하 밀도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항은 뭐냐? 저항은 이제 우리가 회로 이론 쪽에서 보면 이제 V는 IR이라고 이제 ohm의 법칙으로부터 따지게 되는데요. 저항은 인과 전압에 따른 전류량에 대한 비례 상수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도 같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비례값, 비례 상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 식을 가지고 보면 저항은 전압을 전류로 나눈 값이고요. 전압은 전기장, 인가된 전기장의 도선의 길이 L 곱하게 되면 이제 전압이 되는 거고, 전류는 이 전류 밀도, 여기 흐르는 전류 밀도에 도선의 단면적 S를 곱하면 되죠. 또 전류 밀도 J는 이제 시그마 E니까 시그마 E로 놓고, 그럼 분자 E와 분모 E가 약분돼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살펴보면 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낮아지고 전류는 잘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그마가 분모에 있다가 이제 분자로 로우로 바뀌게 되는데 이 로우 값이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저항률입니다. 즉 도전율에 반대되는 개념의 저항률. 도전율이 전하가 잘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본다면 저항률은 전하 이동에 방해가 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전압과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도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선로가 길면 길수록 저항값이 커지고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값이 낮아집니다. 이건 구조적인 거고요. 그리고 도선을 이루고 있는 매질, 도선 내에 있는 매질의 저항률이 크냐 또는 도전율이 크냐에 따라서 저항값이 크고 작고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은 커패시턴스인데요. 커패시턴스는 우리가 표현할 때는 정전 용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전기 장치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가 이 커패시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에너지를 저장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정정 용량은 전하량과 전이차 각각의 크기보다 두 값의 비에 영향을 받는다. 즉 커패시턴스의 정의식은 이렇습니다. 커패시턴스는
전체 전하량 나누기 전이차입니다. 이 전이차라고 표현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캐패시턴스는 하나의 도체가 아니라 앞에 저항처럼 하나의 도체가 아니라 두 도체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체에서 발생하는 값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도체에 서로 다른 전하들이 몰려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몰려 있는 전하량과 두 도체 사이에 발생하는 전이차에 의해 발생하고요. 그 비율이 캐패시턴스다. 입니다. 수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전하량과 이제 전이차인데 전하 밀도가 증가, 즉 위에 아래 전하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전속 밀도도 증가하게 되고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자기장 증가는 윗면 분자와 분모 모두 다 자기장 있잖아요. 동시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특성보다 유전율과 두 도체의 물리적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인 평행판의 캐패시턴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도체 표면에 있는 총 전하량 Q는 이 표면에 있는 표면 전하 밀도 ρS와 도체 면적 S만큼 전하량이 있는 거고요. 두 도체 사이의 전기장은 이와 같이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해서 살펴보게 되면 좌변은 쭉 풀게 되면 이와 같이 그래서 표면적과 전기장은 플러스 Z 와 마이너스 Z 방향에 있게 되는데 이 구조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Z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단면적도 이제 마이너스니까 요 D도 마이너스 Z, 면적 벡터도 마이너스 Z여서 플러스 Z 방향으로 수식이 나오는 거고요. 요 뒤에 있는 로에 대해서도 최적 적분을 하게 되면 Q 전하량이 나오고 그 전하량은 여기서부터 오게 되죠. 두 도체 사이의 포텐셜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데 요 값에 C 정전 용량 C는 Q 여기서 Q 오고 V 오고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이 같으니까 EGS 요게 오죠. 전체 전하량 그리고 전이차는 여기서 오고 각각 전기장을 나누게 되면 캐패시턴스 C는 입실론 요 두 도체 사이에 있는 매질의 유전율에 비례하다는 거고 캐패시턴스는 도체의 면적에 비례하고 두 도체 사이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즉 캐패시턴스 값은 면적이 넓을수록 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캐패시터 값을 키우고 싶으면 면적을 계속 늘리면 되니까 옆으로 병렬로 쭉 연결하게 되면 회로이론에서 병렬로 연결하면 캐패시턴스 값이 커진다는 이유는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캐패시턴스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직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결국 거리 D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만들 때도 결국은 요 세 가지 어떻게 하면 면적을 넓히고 어떻게 하면 거리를 가깝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매질의 유전율을 높이고 요 세 가지 관점에서 개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덕턴스인데요. 인덕턴스는 유도 용량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와 전류에서 의해서 발생하는 자속의 비를 우리는 인덕터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루프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이 자기장 다발의 전체를 우리가 자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류 흐르는 만큼 자속이 얼마만큼 많이 형성이 되냐 이거고 이 원형 도선 같은 경우 자속 밀도는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요. 이때 스몰 r은 도선의 반경, z는 요 도선이 놓여진 평면을 축으로 위아래 축이 z입니다. 이 도선에 있는 이 면은 z가 제로 값이기 때문에 이 면에서의 자속 밀도는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그때 자속, 전체 자속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덕터를 계산을 하면 자속 놓고 전류 놓고 계산하면 2분의 mu 파이 r, 즉 인덕터 값은 도선의 크기와 요 단면적이죠. 결국은 요 단면적과 요 내부에 있는 물질 투자율, 유전율이 아니고 투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실제 코일 인덕터, 코일이라는 거는 요 원형 도선을 빙글빙글 계속 여러 턴을 감는 거죠. 그래서 요 단일 원형 도선에 n턴, n번 감으면 그만큼 배수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코일 인덕터는 이보다 좀 더 복잡한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식은 간단한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거고요. 실제 코일 인덕터들은 인덕터에 검색을 해보면 되게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선의 두께도 있기 때문에 두께도 인덕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을 포함한 좀 더 자세한 수식을 활용하시고요. 여기서도 개념을 보시면 결국은 전류의 크기, 뭐 외부 에너지, 공급된 에너지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도선이 이루고 있는 요 도선 내부의 단면적, 반지름 R이니까 단면적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투자율에 비례한다는 거죠. 인덕터 값을 키우고 싶으면 이 내부에 자성체 또는 페라이트 같은 투자율이 큰 매질을 넣어주게 되면 좀 더 인덕터 값이 커지게 된다입니다. 살펴봤지만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모두 공급되는 에너지나 회로에 흐르는 전류, 전압 뭐 이거와 상관없이 그 소자를 구성하고 있는 도선 또는 면적, 판의 면적 또는 그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매질의 특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 공급이 얼마나 되든 일정한 정도 회로 구성의 물리적 크기, 구성 매질 특성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회로적인 부분은 회로이론 시간에 살펴보시고요. 여기서는 전자기학 관점에서 기본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